네, 안녕하세요. 마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자료 나온 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업체 필두로 조정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리포트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뉘앙스 자체가 3분기에는 그냥 별로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극히 정상이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쿼터 같은 경우 양극재 ASP가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 결국은 ASP가 하락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영업 매출과 이익 모든 것들이 하향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정도만큼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또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이슈도 같이 소멸된 것도 사실이겠죠. 그냥 예를 들면 2차 전지 부분 계속해서 뭐 별로 안 좋아요. 탄산리튬 가격이나 뭐 수산화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존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궁금하신 건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결국은 양극재가 전체 2차 전지 분야에서 비중을 가장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 어떻게 돼요?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조정을 받겠죠. 일단 사유를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 이런 것들이 단기가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급격하게 오른 구간이 발생이 됐어요. 최근에 분명히 한 달 전에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예를 들면 그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이 확정되니까 이제 단기 이벤트 소멸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당연히 매물이 출회되는 것은 당연하죠. 항상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 전엔 주가가 쭉 오르다 편입되고 나면 이제 차익물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양극재 관련된 ASP들도 같이 하락하는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동시에 주가가 같이 조정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주가 조정은 항상 뭐 그런 식으로 항상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3분기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ASP가 감소하면 당연히 뭐 수익성 나빠지겠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재고 문제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산화 리튬 요 가격 폭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큰데 탄산 리튬 가격도 중간에 반등이 좀 되니까 올라가주면 당연히 얘가 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아마 모든 것들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언제 또 코스피 이전 상장할지 모르니까 또 그런 이슈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3쿼터 부분은 이렇게 불확실성도 높고 ASP 하락하는 것들이 우리가 명확해진 만큼은요. 3분기 때는 충분히 예를 들면 쉬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올 초에 매수하신 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들, 이런 분들, 2차 전지 관련돼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낮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좀 봐야 되고요. 4분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출량이라든지 양극재에 들면 Q, P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뭐 저는 뭐 늘 이야기 드린 게 내년도 1월, 2월 이쯤에 한 달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훨씬 더 낫겠다. 뭐 어떤 이슈 때문에 특히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에 뭐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 그러 단기적인 이슈가 생겨서 그런 거 갖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 저는 글쎄요 2차 전지 분야 갖고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겠죠. 상당히 투자하는 그 철학들은 상당히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로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통상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트레이딩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리포트 주제가 안 좋아요. 뭐냐 ASP 하락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주가에 예를 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고 우리가 고려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수산화이튼 가격이 변동폭이 차라리 낮은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든가 아니면 상승을 하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결국은 원가 연동제 계약이라는 것들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주가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 항상 원재료에 대한
물가 연동제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 낮은 구간으로 가면 재고 물량 부담은 무조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ASP는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죠. 뭐만큼요? 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만큼 그동안 공급하던 가격은 100원이었는데 갑자기 80원에 공급을 해야 된다라면 그 퍼센트만큼 어떻게 돼요? 뭐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매출에서 하락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하락을 해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라인이 저는 그러니까 뭐 최저는 120일 이동 평균선으로 보는 거고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보단 조금 더 낮은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이 올라오는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주가는 좀 더 눌려주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에코프로가 결국은 그 MSCI 편입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다 끝나버리니까 뭐 특별한 호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피크 이렇게 팍 찍은 거 보셨잖아요. 차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찍고 올라간 거. 이 부분들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날려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항상 저는 저런 부분 나오고 나면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본능적으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다시 낮은 점에 다시 그런 거죠. 위에서 던지고 아래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양극재 수출량 이런 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가 최근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조금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출량 전체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들 프라이스가 빠진 것만큼 그걸 커버링 해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Q의 성장률이라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내가 20%만큼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단가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Q가 20% 이상만큼 올라줘서 그걸 커버링을 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한 문제를 4분기 때 확인을 해야 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에요. 그 리포트를 보시면서 각 부분 어떤 분들께서 그걸 해석하는 능력들은 개개인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 요 부분 보이십니까? 요것들이 가격이 하락했잖아. 이 부분을 갖다 뭘로 채워줘야 돼요? 양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2분파까지만 올라와 주면 주가는 하락을 멈출 것인데 만약에 Q가 빠져버려요. 4분기 때 들어섰는데 Q가 정체된다나 그러면 그대로 그 ASP 하락분을 갖다가 주가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야 그럼 회복이 되니 안 돼? 또 불안감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표도 올라가고 P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낮은 구간에 갈 때 포인트가 언제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격에 대한 또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한 검색을 자주 해보시면 이게 매수 포인트가 되냐 안 되니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양극재 관련돼서 그다음에 ASP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받는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 보시면서 좋은 또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3분기, 4분기는 2차전지 분야라기보다는 어느 쪽이라고요? 예, 전기, 전자, 반도체 이쪽 부분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과 멤버십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